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가 시설과 시설 두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재가는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센터, 단기보호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이런 것들을 재가 서비스라고 해서 청구 버튼을 누를 때 그 청구에 대한 부분이 뜨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1일에서 5일 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장기 요양 급여 비용에 대한 청구일 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청구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서버가 이제 문제가 돼서 청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1일에서 10일 사이에 보통 청구를 하는데 그 청구 기한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비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서비스 청구 기한은 1일부터 아무 때나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10일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대신 11일에 청구 끝내면 1일에서 청구를 시작하면 청구일 더하기 14일 정도 후에 급여가 나오겠죠. 그래서 1일날 청구하면 15일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자동 청구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태그를 찍어서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종료 전송까지 완료되는 부분이 75% 이상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혹여나 태그 참여율이 적거나 시작은 찍었고 종료를 못 찍었을 경우는 자동 청구율이 75% 미만일 겁니다. 그때는 1일에서 10일날 청구를 하시겠지만 요 15일 정도에 나오는 금액이 27일 날로 밀리게 되는 거죠. 하물며 미참여인데는 1일에서 10일 사이 청구하셔도 27일 날, 75% 미만이나 미참여나 거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에서 10일 날 해봐야 10일 날 청구를 끝내도 24일 날 금액이 나오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서의 급여보다는 먼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입소 시설이야 1일에서 5일 날 보통 재가센터가 청구를 하고 6일부터 10일까지는 시설에게 좀 양보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 재가는 25일 날. 그래서 10일 날까지 청구했을 때 자동 청구일 되는 분은 24일, 시설은 25일, 그리고 청구율이 떨어지는 분은 27일. 이때 급여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통 보시면 되고요. 청구 작업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청구 순서도는 뭐 요양자원 종사자 인건 비율 내고 가감산 돌려서 비용 청구하면 된다는 내용이고요. 시설은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재가 청구는 이렇게 된다는 거. 복지용구 청구 이렇게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청구를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하는 내용들 포함되어 있고요. 처음에 청구 시작할 때 반드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제가 첫 화면을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일반 사항이랑 재가급여 청구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는 재가급여 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그를 작성함으로써 그 태그와 비콘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청구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시설보다 재가 청구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걸 설명하면서 시설 청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6일날 이후에 되니까 오늘 4일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설 청구는 제가 청구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일날 이후에 뭐 이걸 녹화를 한다든가 또 하게 되면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구 관련해서 Q&A까지 확인했고요. 의료수급권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훈처에 통해서 이제 어떤 지원을 받는 6.25 참전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청할 때 기초수급자분들 일용 의뢰서라는 걸 저희가 구청 내지 시청에 등록을 하게 돼요.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 쪽에 청구가 열려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해야 되고요. 매년 한 번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갱신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 기간이 뭐 재작년 뭐 6월 1일부터 뭐 올해 5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입소 이용 의뢰서를 한 번 했어요. 해야 됩니다. 매년. 그런데 5월 31일까지밖에 안 되니까 6월 1일 날부터 5월 달에
인증서가 나오면 새로 또 이때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번, 3번 하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1월 달부터 저희가 모시는 거에 대한 신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갱신 시점이 1월이나 2월 달이셨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연장이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 그 6개월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소 이용 의뢰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내지는 의료수급권자 중에 보훈처의 어떤 지원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보면 맨 위에 쪽이 체크하는 부분인데 그쪽이 기초수급자, 그 밑에가 의료수급권자 중에 전액은 아니고요. 반정 뭐 40% 60% 받는 분들, 그분들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승인 금액이 떨어져야만 하시면 그 부분에서 청구를 해요. 시설 같은 경우는 매달 얼마씩 정해져 있어서 그 전체 금액이 청구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할인이라 뭐 이런 분들 가산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재가센터. 방문 요양을 하실 때나 뭐 간호, 목욕을 하실 때 보시면 승인 금액을 내야 돼요. 저희가 20일을 갈지, 24일을 갈지, 26일을 갈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쵸? 상황에 따라 벌어집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20일도 못 갈 수도 있겠죠. 뭐 구정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러더라도 1년 동안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도 금액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까지 한도액이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보다 최대한 근사치까지 전 짜놔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최대치 3등급이 뭐 26번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26번 중에 일요일 저희 포함이 되면 1.5배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한도액을 평일 기준으로 짰어요. 그러면 하루치는 못 받게 되는 거죠. 1.5배인데. 그래서 승인 금액에 따라서 3시간씩 갈지 4시간씩 갈지 짜시고 마지막에 뭐 저는 그렇지만 1시간을 근무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은 이용을 해서 한 장과 인증서만 보내면 되는데 두 개만 보내면 되는데 제가는 이 의뢰서 포함해서 인증서 넣어놓고 마지막 제가 이용 확인서라는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3등급이고 뭐 3등급 기준 금액 얼마고 3시간 얼마고 그런 금액을 다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금액을 승인 금액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치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나중에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타법령 뭐 간병급여 수급자는 월 사용 금액 확인 후에 간병 금액액을 차감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도 나타나지 않아서 확인하셔야 되고 궁금하신 분들이 가끔 질문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산재보험 특례를 받고 계세요. 일을 하시다 다치셔서 산재보험이 나오고 저희 요양 등급도 있으셔서 했는데 저희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재 특례가 있으면 산재 특례를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그래서 산재를 만약에 저희가 80만 원을 받는다면 청구 금액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럼 8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을 해야 되니까 20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80만 원은 보호자께서 고스란히 저희 쪽에 넣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중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산재 금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나머지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산재 특례 8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 치면 그 안에서 본인 부담금을 저희한테 납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2인 이상 동시 또는 순차 가정방문 급여에 대해서 청구에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은 뭐냐면 2명 이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제공을 해요. 근데 가족임이 증명이 되면 순차적인 게 가능한데 타인이거나 이럴 때는 이동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같이 산다 하면 텀을 두시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두 분을 따로따로 제공해야 됩니다. 저희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을 보면 방문 요양은 그 수급자한테 전적인 도움을 드려야 돼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케어한다는가 불가능하잖아요. 가족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을 할 때는 그 분만한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분한테만 해야 됩니다. 물론 가족일 때는 변수가 있어서 그거는 가능하지만 타인일 때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게시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청구 화면에서는 화면 설명 버튼이 여기 있죠. 이렇게
화면 설명 버튼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보시면 되고요. 혹여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1577 1000번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센터는 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청구기간, 이런 때는 전화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때는 청구 상담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말에는 저희가 센터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는 거는 청구 상담 바로 하기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청구하는 화면에 들어가셔서 청구 상담 봉사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인천에서 일합니다. 그럼 서울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창피할까 봐. 근데 보통 자기가 있는 데다 전화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예를 들어 구로구라고 치고요. 방문 요양 치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분들의 정보는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버 상에도 아마 정보가 노출이 돼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정보는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은 잘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상담 봉사자 통해서 봉사에 대한 어떤 이 의미가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내역이라는 부분인데 그 내역은 제가 만약에 청구상담 봉사자를 해요. 그러면은 상담 전화가 왔을 때 그 내용을 집어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쪽은 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청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 지난달 거를 저희가 청구를 하겠죠. 가감상까지 다 돌린 상태입니다. 재가센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1일부터 31일 사이에 입소, 퇴소, 또 내지는 병원을 다녀오거나 내지는 외박 외출을 다녀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저희가 출근에 대한 태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이미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현황 보기 하면 이렇게 원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들이 뜨고요. 아까 그 퍼센테이지 이 정도가 저희가 뜹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버튼을 눌러서 청구를 들어가 보면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지 출력을 한다라는 내용은 그분들에 대한 여기 표시 안에 있는 분들이 제공 기록지를 작성했을 거예요. 태그를 찍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는 이제 수기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글씨로 쓰는 거. 그러지 않고 태그를 찍은 분들은 급여 제공 기록지 출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일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12월 1일에서 12월 31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방문 요양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조남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로 인해서 이 어르신을 몇 회까지 이용하셨는지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분당 뭐 20번 이상씩 되니까 저희는 저희 태그를 안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 태그를 찍는 분들 거의 대부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부터 청구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성을 하면 이 내용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오렌지색 이 박스를 찾아가시면 돼요. 서비스 내용 입력으로 갑니다. 그럼 서비스 내용 입력은 요양요원께서 태그를 작성하거나 비폰을 찍어서 선생님들의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했던 내용들이 전송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전송 내용과 서비스 내용이 동일하다라면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내용 입력을 눌러서 조회를 누르시게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저희 어르신들이 여기 떠 있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아마 여기 지워주실 건데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있는 숫자대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어르신들이 저희 전송 내용에서 저희 요양 요원들이 태그 찍은 부분이 이 어르신에 관련된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 찍은 거와 어르신의 실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어르신 클릭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어르신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이 옆에 뜨게 돼요. 그래서 요양요원 선생님 이름도 아마 가려질 건데 요양요원 선생님 이름으로 몇 분씩의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7시에서 10시의 계약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양요원이 실제 급여 제공했던 시간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저장을 누르시면 이분들이 그 서비스 시간이 여기 있을 거고 서비스 시간에 실제로 전송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이 청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저희 어르신께서 180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셨는데
30분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4번 정도 3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4번까지는 30분 이상 인정을 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에 한 번이라는 법은 없지만 어르신이 병원을 가셨는데 늦게 돌아오신다든가 내지는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식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장 보고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월에 4번까지 추가 시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월 한도액에 문제가 있어요. 월 한도액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팁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 돼요. 23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르신들의 급여 계약 저희 넣었을 거고 넣은 거에 전송 내용이랑 맞춰져서 인정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자료 관리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치면 청구가 되는 거고요. 틀리면 다시 돌아와서 고치시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급여 내용 자료 관리에 가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금 서비스 내용 입력과 동시에 똑같이 옆에 화면이 떠요. 그래서 그 요 두 가지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요 자료 관리입니다. 조회 버튼을 똑같이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에 대해서 그 어르신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거는 전송 부분은 태그를 저희가 찍어서 자동으로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르신의 조남이 떠 있을 것 같고 인지활동, 치매 5등급이나 1, 2, 3, 2, 3, 4, 5, 2, 3, 4등급 어르신들 중에 치매로 이제 인지가 자꾸 떨어질 때 가능하게끔 인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가상금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가상금이 없어져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시간에 저희가 태그를 잘 찍었고요. 총 시간 180분 맞을 것 같고요. 요 기간의 서비스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 단가는 동일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배상 책임 보험 감산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 Y로 떴기 때문에 제대로 돼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 요 분은 감산 처리돼서 산정 단가가 바뀌겠죠. 또한 교통이 불편한 격오지나 이런 데 가는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가산금을 드렸죠. 원거리 교통비를 드렸는데 지금은 가장 근처에 있는 제가 센터에서의 거리를 재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원거리 교통비를 받을 가능성들은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방문 간호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계신 분이 많은, 예를 들어 영종도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인데 저희 밖에서 한다든가 섬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멀기 때문에 원거리 교통비 좀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비슷합니다. 원거리 교통비는. 중증 수급자 가산은 체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체크하시면 받을 수 있고 체크를 풀어버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1, 2등급 어르신들에 관해서 3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3,000원가량의 금액이 가산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 중에 1등급 어르신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을 찍어보면 이렇게 V 표시가 되면서 3,000원이라는 금액이 추가에 포함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들은 다 체크해서 받으시면 되고, 풀면 이렇게 누르면 이게 풀립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태그 찍으셨을 때, 뭐 시간들 체크하셨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보기 누르면 이 어르신들이 이제 어떻게 저희가 체크를 했는지, 얼마의 돈을, 그 시간을 활용했는지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신 후에 특정 내용이라는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문제가 있는 분일 수 있어요. 그 문제라는 게 청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수급자랑 보호사랑 같은 집을 살아요. 부부가 아닌데. 이런 경우. 부부면 가족요양으로 가면 되는데 일반 방문 요양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정리하면 되고요. 그날따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거에 특정 내용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시간 하셔야 되는데 4시간 했다든가. 시간이 변동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추가 배치 자료 저장은 저희가 가정 방문할 때 미리 앞에서 가감사 놓을 때 했죠. 그 내용이고요. 명세서 조회는 이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되고 어떻게 모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거 띄우면 저희 실장님이 되게 개인정보 없애느라고 힘드신데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얼마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까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근데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에서 문제 발생한 어르신 빼고 뒤로 가셔서 고치고 다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걸 건드렸을 때는 그때 것까지 다 취소를 짜자자자작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은 240분이었는데 240분이 안 돼요. 그러면 수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분은 바꾸려면 맨 마지막 거 취소하시고 서비스 내용 입력 가서 취소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제공 기록지 확인하셔서 왜 시간이 틀린지 시간 변동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기록 출력할 때는 이분이 근무한 것에 대한 출력이 가능하고 서비스 내용 입력이랑 동일하게 급여 계약 통보 비교는 저희가 통보한 그거랑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다 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오렌지색만 잘 체크하고 다니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르신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급여 계획과 동일하게 케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시설 같은 경우는 1일에서 30일 다 동일합니다. 시간이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센터에서는 반대로 그분이 일한 만큼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입력을 하셔야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구 명세서 조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황색 버튼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누르면 여기 이제 또 개인정보가 뜹니다. 우리 실장님이 또 막아주실 건데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이름이 쭈루룩 뜨고 등급 뜨고 구분이 일반인지 의료인지 뜹니다. 청구를 저희는 일반과 의료를 따로 할 거예요. 물론 따로 저희가 분류해서 하진 않지만 마지막에 청구 조회 및 전송 관리 가면 분리를 해줍니다. 컴퓨터가 잘 알아서.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르신이 어떻게 청구가 됐는지, 가산 금액이 얼마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명세서를 또 여기서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간편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며칠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도 다 떠요. 여기서 또 확인할 거는 이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인지 일반인지 구분을 해주는데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바뀌신 거예요. 일반 대상자였다가 경감 대상자로 바뀐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으로 바뀌는 분들은 뭐가 변화가 된 부분들이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대상자 중에 경감 대상자 몇 프로, 60%, 40% 내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의료로 바뀌겠죠. 그래서 일반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신 것 같고요. 60% 내지는 40% 경감으로 바뀌신 분들일 것 같아요. 또 반대로 60% 40%였다가 일반 그냥 15%로 바뀌는 분들도 빨간색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감 대상자가 되시면 보호자분들의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내용들 확인해서 보호자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부담금 이제 율이 틀려지니까 본인 부담금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을 그분들한테 청구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빨간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전송 내용에서 저희가 태그 찍은 만큼의 어떤 수가를 받을 건데 그 수가가 서비스 내용이랑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인을 자료관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 걸러주는 게 서비스 명세서를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계획을 세워서 계획 세운 거에 대한 부분을 전송을 받아서 근무했으니까 전송을 받았던 거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여기에 분명히 넣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내용들을 자료 관리에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맞으면 청구 명세서 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구 명세서 조회는 이 1, 2, 3번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화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된 서머리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청구 명세서 조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이제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달 급여 제공 12월 달 거 청구합니다. 그래서 처리 상태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뭐 전체 다 청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 측면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원청구고요. 저희는 이제 수급자, 기초수급자분들 포함한 의료인지, 일반인지가 나옵니다. 제가 청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청구하고 나면 청구서를 한번 저희 청구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심사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급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런 내용들. 명세서를 전체 출력할 수도 있고 청구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좀 그렇고 청구서를 출력하면 얼마를 청구했는지 이렇게 저희 내용들이 뜹니다. 이런 걸 확인하실 때 필요하신 거고요. 특정 내용 출력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어떤 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지활동형을 했거나 시간을 늘려줬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 내용 아까 청구할 때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으면 변화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고요. 접수증 출력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 요 내용들을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게끔, 요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일반 의료 다 청구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저희 대표님 요 가려주실 건데 대표님 조남 뭐 이런 내용들 주소지나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입혀져 있고 작성인 청구인이 누군지만 확인되고 넘어가시면 그 청구는 작성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하기 누르시면 청구가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근데 이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여 제공월. 또 어떤 급여인지, 방문 요양인지, 목욕인지, 간호인지. 이거는 이 롱텀케어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롱텀케어 등록자가 갖고 있는 급여 종류예요. 방문 요양만 하신다. 그럼 방문 요양밖에 안 뜰 거고, 저희는 뭐 방문 간호랑 방문 목욕도 하니까 이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한 청구, 1일에서 5일 사이에 저희가 청구를 하는데, 그때 하는 청구는 원청구. 그쵸? 추가 청구는 하다가 제가 놓쳤어요. 그런 부분을 하는 청구입니다. 저희는 어떨 때 활용하냐면 첫 번째 이제 입소 이용 의뢰서가 승인이 안 났어요. 근데 그분 한 분 때문에 저희가 다른 청구를 다 안 하고 있으면 청구 금액을 받는 시간이 늦어져요. 그럼 그분은 빼고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이제 의뢰서가 이제 확인이 돼서 저희 쪽에 승인이 나면 그때 그분을 다시 청구하시면 돼요. 가감사는 그분이랑 같이 청구를 했겠죠? 그래서 가감상 같이 돌리시는 거를 받고 청구하시면 그대로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청구는 누락분, 방금처럼 입소 이용 의뢰서가 없어서 누락되시는 분들이나 깜빡해서 누락됐거나 내지는 문제가 있어서 가산금에 대한 부분을 청구를 안 했어요, 저희가. 그럴 때 가산금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또 하나, 배상 책임 보험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배상 책임 보험을 이제 못해서 감산을 받았는데 배상 책임 보험이 다시 완벽하게 들어와서 그걸 작성했을 때 이제 그 부분만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 청구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또 다시 보완 청구라는 게 있어요. 보완 청구는 밑에 다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가 청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 게 아니라 보완 청구는 저희가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특정 내용을 입력 안 하거나 그 좀 이상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반려를 시켜주십니다. 이걸 보완해서 청구를 다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하는 청구죠.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반려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이 부분만 보완해 청구하면 된다 해서 반려를 어르신 한 분당 뭐 한 분 이렇게 떨궈 주시던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보완 청구를 눌러서 청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청구랑 동일하게 누가 누락을 시켰으면 원청구 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청구할 수도 있는데 원청구는 솔직히 저희가 근무하는 시점에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분은 한 분 한 분 원청구를 한다 그러면 심사 돌리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좋아서 원청구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추가 청구라든가 보완 청구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내용이고요. 청구 단계별 이렇게 현황이 떠요. 그래서 청구가 79명 들어갔는데 뭐 몇 명 계속 그대로 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에 수급자 변동사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저희 어르신들인데 수급자 자격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들 확인하시라는 부분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면 되고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도 미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모셔야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요양 요원이 있었다면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챙겨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가기 누르면 당연히 가감산의 배상책임 보험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그 요양 요원에 대해서 청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별로 오렌지색의 어떤 박스가 생기는데 오렌지색의 박스대로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구하시는 분들은 시키는 것만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청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고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청구의 스킬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질문을 해주시고 하시면 청구상담 봉사자들 분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대답을 해주실 거고 그렇지 못하면 본인들이 공부해서라도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평일이라고 하면 1577-1000번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원들이 원격으로 저희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구하실 때 특별한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새로 오픈하시는 대표님들 내지는 청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진 못하지만 조만간 이것도 풀려서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구하기 버튼 또 누르시면 그래서 이제 급여 비용 청구는 이미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재심사 조성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심사 청구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심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신청은 첫 해 한 번만 딱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변경할 필요는 저희는 없지만 최고 먼저 재가 관리 정보 시스템을 한 거지 포털 내 하실 건지 이 두 개 선택하시는 거 딱 한 번 개설할 당시에 하면 됩니다. 조회 및 출력은 보고서 같은 게 떠요. 그래서 뭐 제공월이 언제고 뭐가 어떻게 됐고 청구 생성됐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생성이 돼서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럼 접수번호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문 간호는 저희가 청구서 생성까지만 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방문 요양은 이미 다 청구가 돼서 접수번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구서, 명세서, 특정 내용 이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수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더 필요하시면 체크하시면 뜨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히 이제 조회나 출력하는 버튼이고요. 청구 목록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저희가 작성하시면 이렇게 목록 내지는 처리, 자진신고, 청구차고 자진신고 하시면 문제가 있으면 신고하셔서 다시 반려받으셔서 다시 청구하시면 돼요. 네, 그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걱정 없이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심사 결과에 대한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12월 달은 아직 저희가 안 했으니까 11월 달이라고 치면 했을 때는 제가 11월 달 청구 한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나오죠? 심사 완료돼서 지급이 된 건데 이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급여 비용 지급 내용은 이제 저희가 청구를 완전히 잘 해서 그 내용 안에서 저희가 청구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봉사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청구 그림 기간 이번에 발표했죠. 그래서 청구를 잘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청구를 잘 못해서 환수를 받았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나 기획 현지 조사라고 해서 매년 어떤 이슈를 갖고 현지 조사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문제가 없을 때 기준 조회를 통해서 청구 그림 기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혜택이 있겠죠, 당연히. 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요양은 뭐 다 적합 여부 포함되는데 미선정됐던 기운이 좀 있고요. 이분들은 자료 제공을 좀 더 해주셔서 청구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청구 그림 기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발표가 났고요. 수급자 건강관리 참여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방문 간호에서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 그러면 영상협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의사 선생님이 직접 어르신을 보면서 옆에 간호사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어르신한테 적합한 적당한
그다음에 적합한 아주 좋은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잘 아실 겁니다. 3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근무하시면 돼요, 시설은. 시설이 주인이 바뀌어도 주소지가 같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가센터에서 대표자가 동일한 재가센터에서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해요. 3년이라면 6만 원, 5년이라면 8만 원, 7년 이상 일하시면 10만 원이라는 어떤 수당이 발생하죠.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양보 선생님들 처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근무 시간 입력하시면 그 안에서 이제 청구가 되겠죠. 이것도 뭐 청구, 위에 청구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급여 종류를 이제 입력하실 때 맨 위에 칸은 18년도까지입니다. 18년도 그 전에까지. 그리고 그 후는 18년 이후 하시면 되고, 청구하시면 돼요. 조건에 포함되는 분 보면 청구 내용들이 뭐 저희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11월 달 청구 아마 하셨을 건데 저희 이렇게 포함돼 청구하기 버튼 누르시면 여기는 청구 버튼 누르시면 원청구 눌러서 청구하기 누르시면 청구 가능한 겁니다. 여기 물론 막힐 거고요. 청구 가능한. 그러니까 장기 근속을 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시설로 이게 5년 하신 분이거든요. 첫 번째 60개월 이상. 36개월, 3년. 3년 이상 하신 분. 청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청구하시면 뭐 마찬가지 전송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인해서 이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처우 개선비로.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비용 청구할 때 장기근속 장려금도 청구하시면 되고요. 청구교육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 기간은 기본적으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신,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청구를 못 해봤으니까 상담을 하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지금은 없고요. 작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포함하셔서 이제 원하시는 선택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지역마다 좀 틀리고요. 첫 번째는 시설, 두 번째 달은 재가, 세 번째 달은 시설, 네 번째 달은 재가 이런 식으로 격달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이렇게 지역에 맞는 데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수하시면 강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컴퓨터로 직접 확인해서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청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 교육 신청도 하시면 되고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의무 사회복지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15명만 되시면 1.8이라는 가산금을 받아요. 저희가 청구한 금액의 85%가 기준 금액인데 그거 곱하기 1.8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가족 요양을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20일, 1시간씩밖에 안 돼서 20시간밖에 청구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나 치면 30만 원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면 그분이 청구하는 금액이 30만 원에 85%니까 또 줄고 그거 곱하기 1.8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가족요양을 안 받는 분들도 되게 계세요. 의무 사회복지사 배치했을 때 가산금이 안 되니까. 요거는 선택하시기 나름이고요.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은 시설 문제겠죠. 시설에서 신속항원 검사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종사자들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소에 갖다 드려서 어떤 코로나로부터 뭐 문제 없을 때 이런 데요. 또 입소 시설용 종사자 감염 예방 수당도 주고요.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입소형 시설에서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코호트로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생기겠죠. 그럼 요런 두 가지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비용 청구 안에는 어쨌거나 돈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청구, 첫 번째는 급여 비용에 대한 청구, 두 번째는 저희 요양보호 선생님들, 내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장기 요원들이 장기 근속을 했을 때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이거는 요 근래에 생긴 거겠죠?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자료는 보통 5년 이상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치 자료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내용들. 그래서 급여비용 청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급여비용 청구에 들어가셔서 급여비용 청구하기를 눌러서 그 안에 내용들,
재가센터의 경우입니다. 급여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전송이라는 걸 통해서 태그를 작성해서 나의 근무 시간을, 입소시설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을 다 입력하잖아요. 그 가감산에서. 그런데 저희는 가감산에서 그걸 하지 않고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가센터가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서비스 입력 내용, 그래서 저희가 세운 계획에 맞게끔, 어르신에 맞게끔 옆에 내용들이 뜰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까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료 관리 가시면 어르신에 대한 내용들이랑 어떤 뭐 대상 책임보험을 잘 가입했는지,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잘 작성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입소 이용 의뢰서를 선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왜 그분들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도 보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감산 비율이 포함되는데, 감산 비율이 포함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상 책임 보험 때문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종일 요양보호사 가사는 보여드렸던 게 이제 저희 어르신들 중에 중증 수급자 포함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하시고 청구 명세서 가보시면 청구 명세서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청구 내용들이 요점 정리돼서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조회를 누르면 쪼르륵 다 자동 입력되고요. 전화번호와 이메일과 작성인만 저희가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세서를 마지막 보내버리면 저희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종료하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재가센터에 대한 급여 비용 청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시설 재가 두 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서는 재가센터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시설을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설은 6일부터 청구가 가능해요. 지금 근데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설은 이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설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재가센터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비용 청구입니다. 청구. 그렇죠? 동일하게 청구가 될 거고요. 저희는 재가센터에선 청구가 됐기 때문에 청구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버튼을 동일하게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요양요원의 전송 내용이 보여요. 근데 시설은 이게 안 보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전송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없고요. 서비스 내용 입력이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동시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좀 그러네요.